올리비아와 저는 항상 진실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시절 모든 게 훨씬 단순해 보이던 시절에 만났고 솔직히 함께 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과 멋진 집이 있었고 우리 관계에도 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징후들이 있었지만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약 1년 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정말 기대했던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에단이라는 유명 정치인과 함께였는데 언제나 회의실에서 막 나온 듯한 자신감과 권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그와의 첫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거에 빛이 났고 저는 새 직장에 대한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퇴근하는 방식이나 휴대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곧 사소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여자는 눈앞에서 희미해지고 있었고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그녀에게 회사 안부를 가볍게 물었다. 그녀는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괜찮아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 말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괜찮아요.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는 대답이 되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거의 사라졌다. 처음에는 삶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이거나 생각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 왜 항상 그렇게 편집증적인 거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날카롭게 말했다. 쓰라린 말이었지만 나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올리비아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찍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 동안 조부모님 댁에 있었기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은 어두웠고 올리비아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쯤 드디어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야근을 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단정해 보였습니다. 어디에 가셨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일이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금요일 10시까지 일해요. 내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감춰져 있었다. 그래, 일은 오후 5시에 끝나지 않아. 마이클, 그녀는 쏘아붙이며 그녀의 눈은 내가 더 압박하도록 도발하는 듯했다. 누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며 물었다. 이선은 그래요. 그녀는 거의 우쭐대듯 대답했다. 우리 중 몇몇은 진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녀의 상사인 에단이 점점 더 자주 불쑥불쑥 나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녀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니 마치 그가 틀릴 리가 없다는 듯했다. 모든 대화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에단이 이렇게 말했어 또는 에단이 저렇게 했어. 에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건 평소와는 달랐다. 하지만 내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말을 끊었다. 이제 자러 갈게요. 그녀는 대화를 짧게 끝내고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편한 느낌을 계속 밀어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끊임없이 갉아먹는 생각 같았다.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몇 주 후,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올리비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출근을 서두르다 보니 휴대폰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에 이선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떴다. 속이 메스꺼웠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쩌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문자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메시지를 열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메시지가 쏟아졌다.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은근한 유혹의 메시지들이었다. 메시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고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혹을 훨씬 넘어섰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올리비아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충격에 빠져 그녀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나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 신경 쓰기는 할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억눌렀다. 그녀에게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직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녀가 말로는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는 그녀에게 따질 수 없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범행 현장을 잡아내야 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계획을 세웠고 올리비아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익숙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었다. 마치 결혼했던 여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추악한 진실을 확증해줄 만한 작은 단서라도, 어떤 징조라도 찾으려 애썼다.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듯 거의 행복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나는 밤에 천장만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허울에 불과했는지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내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녀에게 맞대고 소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파고들었다. 문자 몇 통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틈을 주지 않을 뭔가 진실된 것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다시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참을 수 없었다. 이메일, 사진,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날 만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애단과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나눈 비밀 대화를 훑어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들은 몰래 호텔로 도망가 그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사진들이었다. 노골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피가 얼어붙을 만큼 충분했다.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애단이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속임수,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볼수록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곧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녀가 이틀 전에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그 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나머지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져 모든 걸 종합해봤습니다. 올리비아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집, 그리고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애다는 힘이 있었고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에단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걸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족을 떠날 의향이 있었습니다. 배신의 깊이를 깨닫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더 이상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복수심이었다. 그녀가 내게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 아이들과 집을 빼앗고 그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앉아 계략을 짰다. 내가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그녀가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도 않고. 다음 날 나는 첫 번째 행동을 취했다. IT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옛 친구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는 내게 빚진 게 있었다. 올리비아의 휴대폰에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알려주었다. 올리비아를 추적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가 다음 행동을 할 때 나를 들이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후 며칠 동안 문자, 전화, 사진 등 모든 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찾을수록 더 역겨워졌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그녀는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행동했지만 그날 아침은 거의 들뜬 듯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출근했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설치해둔 앱을 확인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내 호텔이었다. 열쇠를 챙겨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녀의 차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매끈한 검은색 메르세데스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선처럼 힘있는 남자가 몰 법한 차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기다렸다. 만약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에게 맞서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1시간 후 나는 그들을 보았다. 올리비아가 먼저 나와 미소를 지으며 에단을 팔로 감싸 안았다. 마치 함께 몰래 빠져나가는 10대 커플처럼 보였다.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두 사람이 아니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필요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따라갔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알아야 했다. 그들은 마을 건너편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웃고 속삭이며 주변 세상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태평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다. 그때 나는 이 일이 조용히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겪겠지만 나는 당장 폭발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주말이 되자 모든 것을 폭로할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올리비아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그 생각만이 내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내게 미소 지을 때마다, 우리 사이가 괜찮다는 듯 행동할 때마다 나는 어두운 만족감을 느꼈다. 곧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지키며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스스로 만든 구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와 이선은 선을 넘었다. 더 이상 그들의 불륜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조종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토요일 아침, 올리비아는 일찍 눈을 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너무 격식을 차려입은 듯한 타이트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잠깐 외출할 거예요.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행사에 가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선이 내일 밤에 큰 회사 행사가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돌봐주는데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 엄마 댁에 갈 거예요. 주말 내내 바쁠 거예요. 올리비아였다. 그녀는 항상 거짓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엉뚱한 결말은 없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알았어. 나는 그녀가 서두르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이 휴대폰으로 향하는 게 보였다. 아마도 에단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에 집중하려고 했었다. 머릿속은 내가 세운 계획들로 가득 찼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함께 지은 집,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리고 에단도 그 결과를 마주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요일 오후쯤에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주말 내내 집에 거의 없었다. 늘 바쁘게 드나들며 이것저것 챙겨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인 척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아주 잘했다. 너무도 잘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따라했다. 돌이켜보니 너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그녀 엄마 댁에 데려다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을 보는 마지막 기회일까? 소피와 릴리에게 작별 키스를 하며 아침에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고 그들의 순수한 미소는 곧 산산이 조각날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확인했다. 올리비아가 주말 내내 준비해온 행사가 두어 시간 후면 시작될 예정이었다. 에단은 회사 본사에서 성대한 갈라 행사를 열고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와 정치인들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였다. 에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대 뒤에서 스타이자 모든 것을 조종하는 올리비아를 과시할 순간이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갈라 행사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군중 속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멋진 정장을 입은 사람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평소처럼 어울려 놀고 있었다. 나는 올리비아를 바로 알아챘다. 그녀는 이사회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난 듯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에단이 서서 악수하고 웃으며 행사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거리를 두고 때를 기다렸다. 여기서 그들과 마주칠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아니, 훨씬 더 나은 계획이 있었다. 군중을 해치고 행사 오디오 팀이 있는 통제실로 들어갔다. 장비를 잠깐 살펴보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걱정 많은 남편일 뿐이었으니까. USB 드라이브를 시스템에 연결하고 준비한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림자 속에 서서 멀리서 올리비아와 에단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메스꺼운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에단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는 회사의 성공과 행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야기하며 올리비아에게 마치 범죄의 공범이라도 된 듯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뒷모습을 칭찬하며. 그런데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오디오가 끊겼다.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청중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고 나서 녹음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선과 올리비아가 전화로 주고받는 가벼운 대화였다. 군중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가 바뀌었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들의 불륜, 계획,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나는 그 모든 것을 포착했다. 올리비아가 나를 떠나 내가 일궈온 모든 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지 이야기하는 메시지들. 방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창백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올리비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이 조각났다. 무대에 굳어버린 에단은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의 배신은 모두에게 낱낱이 드러났다.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녹화했다. 올리비아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반면 에단은 이미 허둥지둥 무대에서 내려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커리어는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만족감과 슬픔이 묘하게 뒤섞인 감정이 나를 덮쳤다. 내가 해냈다. 내가 그들을 폭로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파괴했다. 올리비아의 삶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만족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 날카로운 상실의 아픔도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초래한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때 내 아내였다. 그 순간 그녀에게 아무리 분노를 느꼈다 해도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방 안은 혼란과 충격으로 들끓었다. 에단이 무대에서 뛰쳐나갔고 올리비아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눈앞에서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관중들의 눈이 그녀와 출구 사이를 오가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올리비아는 할 말이 없었다. 완전히 말을 잃었다. 나는 그 후폭풍을 지켜보지 않았다. 충분히 봤으니까.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가자 시원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마치 숨막히는 방 안에 있다가 불어온 신선한 공기 같았다. 잠시 차에 기대어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내가 해냈다. 그들이 그토록 애써 감명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폭로했다. 하지만 승리감은커녕 공허함만 남았다. 몇 주 동안이나 상상했던 이 순간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 올리비아는 한때 내 파트너이자 사랑이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건 배신의 쓰라린 맛뿐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잠시 운전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다. 아이들은 아직 올리비아 엄마 댁에 있었다. 당장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는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모든 게 끝나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일이 하나 있었다. 감시 카메라 설치를 도와준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 됐어요 라고 말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나요? 그가 물었다. 응,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가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올리비아 폰 영상이랑 나머지가 필요해. 보내줄 수 있어? 괜찮아, 루카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1시간 안에 이메일로 보내줄게. 정말 그럴 거야, 마이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응,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복잡했다. 영상에는 그들의 불륜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이상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증거를 수집하면서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다. 에단은 올리비아와 단순히 연루된 게 아니었다. 자금 세탁, 탈세, 정치적 특혜 등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사적인 대화 속에 파묻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 정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치 관에 박힌 마지막 못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부엌 식탁에 앉아 이메일을 기다렸다. 집은 평소보다 더 텅 빈 것 같았다. 모든 방, 모든 사진이 올리비아와 내가 쌓아 올린 삶을 떠올리게 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흘끗 보았다. 휴가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그 모든 게 진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을지 궁금했다. 노트북에서 새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루카스가 보낸 파일이 눈에 띄었다. 올리비아와 에단이 몇 시간 동안 녹음한 대화였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 훑어보며 파일을 훑어보았다.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화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뇌물, 거래, 그리고 비밀리에 주고받은 호의까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부패의 극치였고 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언론사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가 이 기사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선의 경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저는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아 테이블 위로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그냥 정치 인생을 끝장낼 특종이라고 해두지.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너무 오랫동안 부정직한 짓만 해온 정치인한테는 말이지.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고 듣기 시작하자 표정이 바뀌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 대단한데. 알아요. 나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다 당신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한 채 파일을 훑어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다고만 해두죠. 나는 너무 많은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대답했다. 이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에 간섭해왔어요. 제 삶도 포함해서요. 누군가 그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은 해야겠지만 만약 진짜라면 일면 기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의 최후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게 하려고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주말쯤이면 이 사건이 터지고 에단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그의 영향력, 돈, 인맥, 모든 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글쎄, 부수적인 피해가 될 것이다. 언론이 그녀의 연루 사실을 파헤칠 것이다. 징역형은 면할지 몰라도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토록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올리비아 엄마 댁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소피와 릴리는 피곤한 상태였고 나와 함께 집에 온다고 말하자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애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모든 걸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그냥 계획이 바뀌었고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소피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가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에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다. 기사가 실릴 것이다. 온 도시가 에단이 어떤 남자인지
올리비아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평화 같은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불확실성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머리가 무거웠고 곧 펼쳐질 모든 일의 무게가 느껴졌다. 커피 한 잔을 끓여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후였다. 모든 언론 매체에 선명하고 굵은 헤드라인이 떴다. 정치인 에단 브렌, 충격적인 스캔들로 드러나다. 나는 기사를 훑어보며 세부 사항을 살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기 위해 모든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었다. 에단의 커리어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추악한 비밀, 그의 부패, 재정적 부정행위, 영향력 행사가 낱낱이 드러났다. 올리비아와의 불륜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배신을 훨씬 넘어선 온갖 거짓말, 뇌물, 거래의 실체였다. 정계 인사, 법률 전문가, 심지어 이선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까지 그에게서 거리를 두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미 끝났고 독이 되어 있었다. 올리비아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부재 중 전화도 없었다. 하지만 곧 올리비아가 연락을 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바로 그녀였다. 나는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이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안의 일부는 이 순간을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수천 번이나 되뇌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되니 몇 주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온통 공허함뿐이었다. 올리비아, 무슨 말이에요? 차분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다 말했잖아요. 전화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변명이나 진심 어린 간청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날 배신하고 상사의 인생을 망치는데 일조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어?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쓴 거야? 마이클, 제발요. 그녀는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전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씁쓸하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맞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파괴까지.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왔다. 올리비아, 우리는 없어. 넌 오래전에 그걸 파괴했어.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 안의 어딘가에서는 만족감, 일종의 승리감이 느껴졌지만 온통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나는 끝났다. 돌이킬 수 없었다. 내게 뭘 원하는 거야? 나는 더욱 차분해진 목소리로 여전히 차갑게 물었다. 내가 널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니까 너도 알잖아. 그녀의 흐느낌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숨 쉬려고 애쓰는 그녀의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다시 속삭였는데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알아. 내 잘못인 거 알지만 마이클, 제발. 이 여자애들. 그녀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들을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가까이 두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혼란은 단순한 파경이 아니었다.
훨씬 더 심각했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다. 아이들이 널 보게 될 거야. 가슴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몰라. 올리비아. 아이들을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때가 되면 말해줄게.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때만. 그들을 만나거든.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걸 그들에게 가져오지 마.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작고 패배한 목소리였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이라는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이제 끝이었다. 끝이 보였다. 우리의 끝이었다. 하루는 질질 끌렸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고 애썼다.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집 바깥의 어지러운 상황을 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이 알던 삶은 영원히 사라졌고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앉혀 놓았습니다. 큰딸 소피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크고 호기심 어린 눈은 내 눈을 훑어보며 내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다. 그래, 얘야. 우리 할 이야기가 있어. 막내 아바는 딸 옆에 앉아 딸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아바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적절한 말을 떠올리려 애썼다.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딸아이 엄마와 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 불륜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 스캔들 얘기도 꺼내지 않았지. 그런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멀어졌고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어. 소피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탓이야. 우리가 뭐 잘못한 거야. 가슴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아니, 소피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건 내가나 내 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둘 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해. 아바도 울기 시작했다. 작은 몸이 떨리며 내게 매달려 있었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빠가 된 기분이었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들에게 꼭 알아야 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잠이 들어 내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꼈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유일한 선택이었다. 올리비아는 처음에는 이선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항했지만 에단의 스캔들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직접 봤을 때 그녀는 내가 한때 알던 여자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에단과 함께 살겠다는 그녀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는 형사고발을 당했고 그의 커리어는 망가졌으며 올리비아도 그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얻었고 올리비아는 집을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만났지만 올리비아와 아이들의 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데
그리고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단에게서는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소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올리비아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과 명예, 그리고 그와 함께 쌓아온 삶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선택의 잔해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